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홍희람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2단원 빛과 파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파동은 여러 가지 용어들, 생소한 용어들이 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는요, 파동의 표현과 파동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이 파동의 표현을 할 때, 다소 어려운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파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동은 물결파, 소리, 전파,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파동도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파동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동을 분류할 때는요. 횡파와 종파로 분류를 합니다.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하면요. 횡파는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파동을 횡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질은요.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진행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종파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이렇게 나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도 오른쪽으로 할 때, 진동도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하는 파동을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파동의 종류를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게 보면은 그래프가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것처럼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이제 횡파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횡파의 그래프를 통해서 파동의 파장, 그리고 진폭, 주기, 진동수를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이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이 용어들을 보기 전에 이 그래프를 보면요. 이 거리와 시간이 나와 있는 가로축이 있어요. 네, 빨간색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펜으로. 자, 이 가로축, 자, 이 거리라고 나와 있는 가로축과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가로축은 진동의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파동의 중심이에요. 진동의 중심. 자, 그래서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파동이 이제 위아래로 진동을 할 때 맨 꼭대기, 파동의 맨 꼭대기. 자, 이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합니다. 자, 마루는 순수 한글이고요. 아이스크림에도 마루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게 꼭대기, 최고봉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지점. 자, 파동의 중심으로부터 맨 아래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골짜기 할 때 그 골이에요. 그래서 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장은요, 마루에서부터 이웃한 마루까지. 자, 마루에서부터 이웃한 마루까지. 자, 여기. 자, 골에서부터 이웃한 골까지. 자, 여기를,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단위, 뭐, 센티미터나 미터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진폭은요,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의 깊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골에서부터, 여기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골까지. 자, 여기를 이제 진폭이라고 해요. 자, 이것도 이제 거리죠. 그러니까 미터나 센티미터로 씁니다. 파장과 진폭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조금, 중요한 걸 알아볼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자, 주기와 진동수를 알아볼 건데, 자, 오른쪽 그래프를 봅시다. 자,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매질이 한 번 진동한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 자, 일단 우리가 매질은요, 이동하지 않죠.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 매질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할 뿐. 자, 이동되는 건 에너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동을 따라 이동하는 건 에너지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냐? 자, 중심에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자, 마루가 있으면 마루에서부터 중심까지 진동을 하겠고요. 자, 중심에서부터 골까지 진동을 하겠고요. 자, 골에서부터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중심에서 다시 이 마루까지 진동을 하는 것을 한 번 진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볼 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루에서부터 마루까지를 한 번 진동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즉, 한 파장 이동했다. 그래서 한 번 진동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는 초를 씁니다. 단위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1초 동안에 몇 번을 진동할 것인가? 그래서 매질이 뭐 몇 번을 진동할 것인가? 이거를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서 진동수라고 나타냅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만약에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즉 한 파장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4초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은 4초가 걸렸을 때 한 번 진동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1초 동안에는 몇 번을 진동할까? 자, 진동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비례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x는 4분의 1이 나옵니다. 단위는 헤르츠일 거고요. 진동수니까요. 아, 그러니까 1초에 4분의 1번 진동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기가 4초였어요. 그리고 진동수는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진동수와 주기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진동수가 10Hz다. 자, 1초에 10번 진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기는요. 자, 10분의 1초가 됩니다. 아, 주기는 10초분의 1이 10초분의 1이 돼요. 10초분의 1. 그래서 진동수와 주기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이것을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이것을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뒤에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어떤 파동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파동의 진폭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주기를 구할 겁니다. 자, 빨간 펜으로 자, 진폭과 주기를 구해봅시다. 자, 먼저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 또는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거니까 자, 2죠, 2. 그런데 단위가 센티미터예요. 그러니까 진폭은 2cm가 되겠죠. 자, 주기는요. 일단 한 번 진동하는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진동했다 그러면 한 파장을 이동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1초고요. 여기가 5초니까요. 1초부터 5초까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초죠. 그러니까 주기가 4초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진동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진동수와 주기는 반비례 관계니까 4분의 1Hz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초에 4분의 1번 진동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까지 알면은 아주 완벽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꼭 잘 알아두세요. 학교에서도 이 문제 해결해 볼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파동의 종류를 볼까요? 이 횡파에는요, 물결파가 있고요. 물결파. 그 다음에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잘 알아두세요. 자, 전자기파는 빛이 있다고 했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그리고 전파, 그리고 X선도 있다고 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지진파, S파 1학년 때 배운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파는요, 소리, 그리고 초음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2만 헤르츠 이상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이 음파를 초음파라고 해요. 2만 헤르츠 이상이요. 자, 그 다음에 지진파의 P파도 종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파동의 표현과 파동의 종류를 알아봤는데요. 수업 시간에는요, 최고의 질문. 이 수업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길 거예요. 최고의 질문을 뽑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둠 활동을 통해서 파동 전문가가 되보도록 합시다. 웨이브 마스터가 우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수업 시간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했어요.